네, 시작하겠습니다. 자원관리 능력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원관리 능력에서도 역시 모듈형 파트는 조금 상대적으로 진행할 내용들이 있고요. 자원관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따 피셋형 또는 뒤에 있는 유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미 이제 제가 강의했던 수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합쳐진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피셋형 쪽은 또는 유형 쪽이 그렇고 기본적으로 내용은 내용대로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강의하지 않는 뭐 조직의 능력이나 아니면 대인관계 이런 쪽에 있는 내용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내용적으로는 소프트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빠르게 정리를 하고 해당하는 유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형으로 출제되는 파트에서는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자원관리 능력인데요. 자원관리 능력의 대상은 4가지입니다. 여기 써있지만 시간, 그리고 돈, 그리고 물건이죠. 물건, 물적 자원, 그리고 이제 사람인데요. 인적 자원 이렇게 있는데 이 4가지에 대한 얘기가 기본이고요. 냈다 중요한데 어쨌든 순서를 정해놨기 때문에 순서가 있다라고 인지하는 게 항상 좋습니다. 이런 텍스트들이 많이 있는 어떤 문구에서는 병렬적으로 보이더라도 그 순서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게 이제 중요도라고 암묵적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기억을 공부할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간하고 돈은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뒤쪽에 피셋형 쪽에서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복잡한 수리 관련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이미 저희가 문제 해결 능력 피셋에서 했던 유형들이 그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면 거기서도 시간, 그 다음에 돈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많이 겹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 공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문구, 말, 그 다음에 제가 체크하는 내용을 넘어서서 공부를 당연히 모듈형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느냐에 대한 얘기만 좀 진행할 거고요. 일단은 당연히 이렇게 4가지 방금 얘기했던 자원들 얘기를 했고요. 제가 봤을 때 인상적인 부분, 제 특징 있는 부분을 체크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아마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저도 뭐 많은 시험을 봤죠. 시험 자체도 많이 봤지만 그렇다고 전부 다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전체에서 뭐 몇 %나 봤는지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역시 여러분 기준,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읽으면서 내용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저는 봤을 때 특징 있는 부분을 최대한 수집한다 해서 특징을 봤고요. 왜 특징 있게 봤냐면 적절하게 수집한다가 아닙니다. 최대한. 그리고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학습 모듈 가이드북을 보면 내가 필요한 양보다 좀 더 많이 여유를 갖고 수집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여긴 최대한 수집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읽고 최대한 수집한다고 적절히가 아니고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다면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보기에 최대한이었으면 저는 이 생각을 똑같이 할 거라는 거죠. 이거 좀 이상한데 실제로 맞는 거지만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오답을 낼 수 있다. 이런 게 앞서 문제 해결 능력도 마찬가지고 모듈형에서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체크, 그다음에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하고 계획대로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요하게 매번 나오는 건데 유한하답니다. 왜 우리가 자원을 관리해야 되느냐? 유한하니까. 따라서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자원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사전적 의미가 있고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이제 물적 자원, 돈, 인적 자원 이렇게 3가지를 얘기했는데 현대 자원이니까 이제 이게 주인공일 거고요. 우리가 4가지를 얘기했죠. 위에 보면 물적, 돈, 인적 연결되는데 이제 시간이 추가됐다. 심지어 추가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이걸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라는 걸 강조하는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첫 번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 또는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낭비 요인. 낭비 요인인데 여기 읽어보면 구분되어 있고요. 정리를 잘 해주면 되고 역시 제가 조금 뜨끔하면서 봤던 것은 이제 너무 편한 방향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게 업무에서의 자원 낭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낭비하는 시간, 자원이라는 건 이제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요. 이제 편리성 추구가 저 같은 경우는 뜨끔했다. 뭐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다 구분되고 혹시 충돌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충돌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라도 4가지를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정 같은 경우는 언제나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까 방금 전 페이지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데, 일단 필요한 종류와 양을 확인하고요. 이해원관을 수집합니다. 근데 수집할 때는 아까 위에는 최대한이라고 되어 있기도 했고, 아마 문구 같은 걸 나중에 다른 문제집이나 요약본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여유 있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획 세우고 수행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얘기라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시간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 관리 능력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픽이니까 중요하다고 써있기도 하거냐.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의 특성인데요. 읽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저도 여기서 뭘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면 뭐 24시간 주어진다, 무한하다. 아까 자원은 유한하다면서 이런 게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무한한 건 맞고 흐른다. 그러니까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막 싸우자는 게 아니라, 자원은 유한하다가 기본 내용이지만, 만약에 보기에 20시간 시간은 무한히 주어진다라는 말이 있으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다. 이 교재나 아니면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이 모순적이다가 아니라, 거기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소 충돌되는 거로 오해될 수 있는 문구들이 써 있기도 합니다. 여기도 약간 좀 순화했거든요. 원래 제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조금 순화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충돌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충돌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충돌된다고 느꼈다면 현장에서 시험 볼 때도 그렇게 느낄 확률이 있으니, 근데 이것들은 다 맞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충돌이 저는 있었냐면, 똑같은 속도로 흐른다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멈출 수가 없다. 아니 똑같이 흐르는데 멈출 수가 없다. 이건 맞군요. 이 부분이죠. 사용하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 그 다음에 밀도나 다르고 가치도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게 가치가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합니다. 가치가라는 빼놓고 다르다, 다르게 흐른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속도로 흐른다와 이제 다른다가 같다와 다르다가 이제 충돌이 있게 혹시나 느껴지신다면, 이 문구는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제가 좀 억지스럽게 얘기한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일단 다 특성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기에 있으면 옳지 않은 걸 고르시면 얘네들은 다 대상이 아닌 거죠. 다 옳은 거라고 봐야겠지만, 이게 공부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읽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요거랑 요거는 다른데 이 둘 중에 하나는 답인가 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단축의 효과도 문제로 좀 이슈가 있었던 건데요. 생산성 네 가지죠. 가격 인상, 위험 감소. 그러니까 다 좋아 보입니다. 시간 단축의 효과인데, 요거가 이제 이슈가 있었어요. 가격이 인상된다는 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라고 봤을 때, 가격이 인상된다라는 것은 가격이 인상되면 물건이 덜 팔릴 거 아니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업의 경우라고 돼 있는데 잘 써놨네요. 이게 이슈가 있었을 때 저도 굉장히 크게 이걸 강조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뭘로 봐야 되냐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왜냐면 시간 단축이 효과니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여야 됩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가치가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다. 시간을 단축해서, 예를 들면 예전에, 좀 예전 얘기지만,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을 때 이 기업의 최대 장점이 뭐냐고 하면, 예전에 이제 기술력이 일본 쪽이 좀 더 강했을 때 얘기입니다. 기술이나 개발을 일본이 먼저 해서 뭐 예를 들어 1년 먼저 했다 하더라도, 여긴 생산 설비를 짓는데 3년이 걸리면, 삼성은 예를 들어 1년 늦게 그걸 개발한다 하더라도 생산 시설을 확보하는데 1년이면 끝납니다. 그 얘기는 오히려 개발은 늦게 했는데 제품으로 출시될 때는 삼성이 더 빠르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강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하면 오히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먼저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먼저 나왔으면 가격이 초기에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다.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이 없으니까. 나중에 경쟁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때 같이 뭐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다. 기업의 경우라고 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안 좋죠. 그죠? 근데 이제 시간 단축을 해서 기업이 얻는 이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당시에 제가 설명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대리진급 교육이나 진급 교육을 제가 갔었을 때, 거기서 이제 아이템을 만들어서 어떤 물건 아이디어를 내고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 그런 미션이 있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미션인데, 저는 그때 생각했던 건 이거였어요. 이 물건이 아주 좋은 물건인데, 이 물건을, 아주 좋은 물건을 아주 싸게도 팔 수 있다. 공급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지 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걸 가이드해 주시는 회사의 이제 직원분 또는 이제 저를 교육하는 교육 쪽에서는 이거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좋지 않다. 가격을 싸게 하는 게 소비자한테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물건을 잘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어야지 이렇게 팔아먹어야지가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자체가 그 내용과 연결된다 입니다. 나머지는 다 좋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한번 예전에 서울교통공사 문제로 아주 유명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기업의 경우라고 이렇게 좀 써놨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 읽으면서 걸리면 만약에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저는 이게 걸렸었거든요. 처음 그 당시에 서울교통공사 나오기 전에 물론 저는 그때 시험을 저도 치렀던 시험이었는데 그래서 좀 정확하게 체크를 했죠. 왜냐면 제가 이걸 공부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걸렸습니다. 아니 가격 인상이 무슨 효과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맞구나라는 게 가이드북 내에서 제가 이렇게 합리화를 했고요. 만약에 합리화가 안 됐다. 그래도 외워야죠. 그죠? 써 있으니까. 문구에 써있는데 이게 잘못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뭐 홈페이지 가서 이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과 얘기해서 결국은 해결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당시엔 틀리지 않을 수 있었던 뭐 제가 틀리고 틀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의 예시 그리고 이건 유명했던 예시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예 언급 안 한 또는 남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내가 읽었을 때 나 이거 걸리는데 그러면 체크한다. 문제 해결 때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되게 특이하게 봤던 건 이거예요. 스트레스 감소.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시간 관리에서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이게 뒤쪽에 자기계발 능력에도 분명히 스트레스 이해가 나옵니다. 그때도 시간 관리를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 방법으로 쓰는데요. 어쨌든 뭐 연결지면 그럴 수 있는데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되게 첫 번째로 썼죠. 시간 관리를 통해서 스트레스. 이건 이제 개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균형적인 삶도 써 있는 것도 되게 튀겠고 예를 들면 시간 관리고 지금 업무니까 뭐 목표 달성이나 생산성 향상이 첫 번째 아닐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중요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업무니까. 근데 어쨌든 시간 관리를 개인의 차원에서 봤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물론 이렇게 부등호는 없습니다. 근데 순서가 저기 있다는 게 저는 특이하게 보였고 그래서 스트레스 감소가 중요하게 보였다는 거죠. 만약에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해놓고서 보기를 썼는데 옳지 않은 것, 가장 거리가 먼 것 했는데 스트레스 감소가 있다면 어떤 분들이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뭐 스트레스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제 개인 의견이자 여러분들이 그걸 개인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좋겠다. 일중독자 읽어보면 이제 다 무슨 얘기냐면 비효율을 얘기하고 있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스스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걸 읽고 이게 다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 기준으로 이제 기억에 남기기 좋다. 직장에서 시간 낭비 비용도 많은데요. 여기서도 뭘 좀 얘기할 거냐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시간 낭비용이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몇 개죠? 30개. 이걸 다 외우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그럴싸한 것들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걸리면 체크해주면 좋아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걸린 편이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한다? 아니 시간 낭비 그럼 서류를 정리를 안 할 거냐? 또는 서류를 숙독한다. 숙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깊게 읽는 거죠. 근데 서류를 정확하게 읽어야 될 거 아니냐? 어떤 차원에서는 대충 읽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 낭비의 요인으로도 써있고 뉘앙스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이게 있으면 서류를 제대로 읽는 거는 시간 낭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체크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싸우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익혀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여기 써있으면 이건 맞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기가 아니라 가이드북도 같이 만약에 여기 충돌이 일어났다. 근데 이건 요약북이야. 어떤 교재 하나다 그러면 가이드북을 보고 크로스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메모 회람이 많다. 메모 회람 메모를 이제 체크하거나 뭐 이런 건데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시간 낭비의 요인이다. 그래서 아주 부정적으로 써있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라든가 올바른 거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그걸 체크해놓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것이 있겠지만 체크를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합격생 픽 항상 중요합니다. 오해인데요. 오해랍니다. 시간 관리는 오해니까 상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야. 일만 잘하면 되지. 뭐 굳이 시간 관리를 해. 이거 오해라는 거죠. 잘못됐다. 그다음에 시간이 쫓기면 일이 더 잘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바지까지 가는 거죠. 일이 있는데 미리미리 안 하고 마지막에 모여서 하는 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자기를 정당하게 해서 나는 그러면 일이 더 잘 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오해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오해라고 하니까 오해라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오해라고 있으면 보기 있으면 골라야 됩니다. 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 유용할 수 있으나 창의적인 업무에 맞지 않는다. 이것도 오해라고 얘가 아니라 여기 가이드북 님께서 교재에서 얘기하시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에 너무 얽매이면 창의적이지 않잖아. 막 나는 밤새 해야지 창의성이 뛰어나. 그건 개인의 얘기고요. 여기서 오해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받아들여 준다. 그러니까 오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도 좀 중요한데 마감 기한과 질인데요. 기한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읽어보면 완벽에 가깝지만 기한을 넘기는 일과 완벽하진 않았지만 기한 내에 끝내는 일, 이게 더 옳다. 기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의미냐, 기한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면서 기억하시면 훨씬 더 기억이 좋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문제 해결 때 말씀드렸지만 모듈링 할 때는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거, 읽는 게 좋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구조인데 구조는 여긴 좀 간단하죠. 여기는 시간, 그 다음에 돈, 아직 시간 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기억을 하고 여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게 시간에 대한 얘기인지 돈에 대한 얘기인지 뭐 물적에 대한 얘기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시간 계획을 짜는 거죠.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특별한 거 없지만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되고 60대 40대 룰 같은 거, 계획이 60 이런 것들도 문제 출제된 적이 당연히 있고 앞으로 당연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 너무 많네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체크해 놓은 게, 제가 혹시 체크해 놓은 게 있는지 한번 잠깐 보면, 너무 많아서 체크를 할 것이 있는지 요 정도? 여기 지금 써놓은 건데 제가 좀 읽으면서 특이했던 겁니다. 종이에 기록할 것. 시간계획 유의사항이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종이에 기록하는 거는 핸드폰이라든가 뭐 태블릿, PC에 기록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죠.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머릿속에 넣지 않고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눈과 펜 등을 이용해서 이제 하라. 꼭 종이를 쓰라는 거 아닙니다.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태블릿 쓰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아날로그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뉘앙스가 그렇다. 물론 안 헷갈리셨겠지만 그렇겠지만 한번 이렇게 언급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도 언급한다. 그리고 우선순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뒤쪽에도 나오고 시간 관리도 그렇고 여러분들 업무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자기 개발이라든가 거기 업무 처리 능력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아주 중요하게 나올 거다. 건의 유형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 본인이 처리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남들한테 맡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시간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이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내용은 혹시 넘어간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가 저기 있었군요. 좀 체크를 해놓은 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간 계획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죠. 1년 단위 먼저 세우고 바깥쪽에서 한 달 세우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는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반대로 세우는 분들이 있고 이게 반대가 더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큰 단위 쪽에서 1년 단위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더 낫다고 여기서 얘기하니 받아들이고 그렇겠거니 라고 생각을 바꿔야 문제를 맞겠죠. 예산인데 돈이에요. 돈이 두 번째인데 돈이 두 번째라고 돼 있지만 이제 제가 경험해본 기업에서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징계를 줄 때 뭐에 가장 꽂혀 있냐면 우리 회사에 너가 돈에 손해를 입혔다 그럼 난 봐줄 수 없지 라고 징계를 보면 그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너가 도덕적이지 못했어 이런 거는 그냥 크게 괜찮은데 우리 회사에 피해를 끼쳤어 그럼 너는 엄벌에 처할 것이야 이런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그렇게 해봤는데요. 제가 징계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돈을 쓰느냐이고요. 뭐 당연히 직접비, 간접비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외우셔야 되죠. 외워야 되고 예산관리, 예산은 뭐 다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충돌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뭐 충돌되는 건 특별히 없었습니다. 유한하다. 뭐 중요한 내용이 체크된 게 있나 봤는데 뭐 딱히 없군요. 여기서는 없고요. 요거 좀 중요한데 요거 요 표도 역시 출제가 되었었고 물론 제가 뭐 모든 시험을 다 안 봤으니까 더 많이 출제됐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읽으면서 좀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뭐였냐면 이게 이상적이다는 알겠고 뭐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책정했는데 얼마에 개발해야지 했는데 실제로 개발 비용이 더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발생한 거니까 적자가 발생한다. 이것도 뭐 크게 저는 어렵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한 이 정도 예산으로 했는데 이거 너무 비싼 걸 만들었네. 그러면 지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비싸게 쓰니까 적자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인데 이제 개발 비용이 더 크다. 그러니까 개발 비용이 아니라 실제 비용이죠. 책정과 실제. 계획보다 실제 비용이 줄어들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경쟁력 손실이다. 이게 아까 했던 그 가치랑 좀 비슷한데 결국은 싸게 만들었어. 그러면 물건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저품질이 만들어졌다? 경쟁력 자체가 좀 없어졌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충돌이냐면 아까 또 얘기했지만 실제 비용이 줄어들었으면 내가 더 싸게 팔 수 있고 싸게 팔면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가격 경쟁력이고요. 여기에 경쟁력은 그냥 가치라고 좀 보시고 이렇게 통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말이 듣고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해했다 그리고 이렇게 타협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충돌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역시 저는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게 그냥 공부가 안 되는 상태에서 모듈형을 공부하게 되면 본인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는 모듈형을 뭐하러 공부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물론 이제 합격을 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주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만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도 당연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체크들. 제가 이제 빨리 넘어갔대서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할 얘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직접비, 간접비는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직접비 이거. 물론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 창출에 직접 소비된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간접비는 여기 예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헷갈리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얘랑 비슷한데 얘는 간접비고 얘는 직접비야. 이런 것들은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거 좀 헷갈릴 것 같으니 거기에 체크하고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외우셔야겠죠. 예시까지 깨끗하게 외워줘야 된다. 왜냐면 간결하게 나오는 경우가 당연히 간혹 있습니다. 자, 예산의 수집도 역시 화살표.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가고요. 여기서는 과업세부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교재에는 뭐 과업세부도 표지나 이런 게 없는데 과업세부도는 가이드북 같은데 예시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세부도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항목을 만들고 거기서 또 세부적으로 거기에 돈 얼마 여기 얼마 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리스트처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빠지는 것 없이 그리고 필요한 돈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우리 문제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이드북 보면 거기에 보면 다음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답 가업세부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이드북까지 모듈형을 시험으로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이드북까지 좀 보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건인데요. 물건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특징 있는 거 뭐 이런 자원들은 있고요. 뭐 이런 단어들이 좀 크게 저는 와왔어요. 국가 경쟁력까지 간다고? 뭐 이런 그냥 제가 이렇게 처음 봤을 때 정말 옛날이지만 그랬던 게 기억에 아직도 남아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좋은 거고 안 좋은 거죠. 여기 보면 성패네요. 사업의 과제 또는 성공과 실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아주 중요하겠네요. 근데 뭐 모든 요소가 모든 자원이 다 성패에 영향을 주겠죠. 경쟁력, 경제적 손실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국가 경쟁력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인지가 좀 되면 좋겠다. 특별한 내용은 사실 아니죠. 이건 좀 중요한데 방해 요인입니다. 그래서 보관 장소를 파악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것도 역시 일상에서도 있을 수 있는 얘기겠죠. 물품의 훼손, 그 다음 분실 좀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합격생 픽 중요하다.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되는 거는 뭐였냐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이게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게 과정이었다는 사실. 화살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겁니다. 순서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공부 없이 그냥 강의만 들으신 분들은 이걸 여기 체크를 해주세요. 이게 순서라는 거.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순서를 기준으로 본다. 내용들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되고 이게 막 섞일 수도 있고 유사해 보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순서가 있다. 순서를 물어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다. 뭐 예를 들면 정리할 때 입출하 빈도가 높은 게 당연히 출입구 가까운 곳에 보관한다. 아니면 뭐 무거운 것을 더 아래쪽에 놓는다. 그건 안정성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바코드도 많이 나오고요. 바코드뿐만 아니라 QR코드 위에 보면 아마 여기 있겠죠. QR코드나 RFID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QR코드가 뭐냐 하면 바코드에서는 이제 월등히 많은 양을 정보를 갖고 있다 정도이고요. 바코드 우리가 이제 수많은 뭐 마트에서도 띡띡 하고 바코드로 처리를 하죠. 물건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거에 대한 여기는 이제 이미지는 없는데 슈퍼마켓이나 이런 큰 마켓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면 도서관 같은데 우리가 바코드화 시켜놓죠. 그런 게 이제 당연히 필수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서 분류 있네요. 인적 자원이 사람인데 사람이 제일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자 어렵죠. 인적 자원 휴먼 리소스에서 이제 HR이라는 부서가 뭐 회사마다 있는 부서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죠. 휴먼 리소스.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제가 봤던 특이한 부분, 일단은 여기 보면 개인 차원에서는 인맥이다. 뭐 조직 차원에는 고용된 사람이다. 인맥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가끔 하죠.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 외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개원 차원에서는 이제 핵심 인맥, 뭐 파생 인맥에서 인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잘 이거를 관리를 잘 못하는 편이었지만, 이제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회사 생활할 때는 처음에는 조금 유리했죠. 왜냐면 이제 신입사원 밑에 있는 분들 이제 가치가 높을 때니까 여기저기서 잘 불러주시고 교육도 해주시고 하는데, 아마 제가 회사 생활을 계속했으면 이런 부분이 잘 안 됐었을 것 같은 개인적인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를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그때 그랬었지라든가 아니면 그렇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기억에 인상이 더 많이 남으니까 저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읽어보시면 되고, 사내 추천제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에서 소개하는 거 한번 저희도 이제 있을 때 아예 사내 추천, 그러니까 아예 인사를 할 때 사람을 뽑을 때 추천 제도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실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막상 이제 해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좀 충돌 있고 막 감정이 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없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인맥 관리는 뭐 명함 관리, 요즘 명함을 이제 직접적으로 잘 안 하지만 그래도 현재 아직도 명함을 서로 주고받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직업 윤리 쪽 가면 이제 서로 어떻게 뭐 한 손으로 받네, 뭐 오른쪽으로 받고 바로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뭐 3초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명함 관리, 그다음 인맥 관리 카드 등이 있는데요. 요즘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디지털화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특성은 이렇게 있는데, 특성은 좀 중요한 편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들이 저는 크게 잘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지라는 거였지, 이게 뭐 충돌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능동성이, 내가 생각하는 그 능동성이 맞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욕구와 동기, 태도 등등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물건이 능동적으로 막 나 오늘 일하기 싫은데 뭐 이러지 않잖아요. 뭐 카메라가 나 오늘 좀 눈이 좀 흐려요 이렇게, 그건 이제 고장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사람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을 관리하는 게 참 어렵죠. 만족감 어떻게 다뤄야 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교육이 필요한데, 어쨌든 인적 자원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능동적이고 반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잘 관리하면 성과를 높이지만 잘 관리 안 하면 되게 어려워지는 개발 가능성, 되게 특징적인 거죠. 예를 들어 역시 우리는 물건을 사면 물건은 감가가 생겨서 좀 안 좋아진다던가 이제 고장난다고 고쳐야 되는데, 아니면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의 가치가 이제 원래 있던 게 떨어지는데, 사람은 좀 덜 그러죠. 그러니까 물론 나이가 들면서 뭐 바뀌는 거 있지만 어쨌든 개발이 가능하다. 교육이죠. 그래서 HR학과 그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전략적 중요성은 저는 읽어볼 때 잘 와닿지는 않아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다. 어느 자원보다 중요하다. 근데 맨 뒤에 놨네요. 어쨌든 그렇다.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를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와닿지 마세요가 아니라, 와닿으면 이상한 거예요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그래서 이걸 외운다는 겁니다. 전략적 자원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는 좀 특이하다, 이렇게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제가 말이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인력 배치는 좀 중요한데요. 인력 배치 원칙에서 이런 것들 자주 여기서 만약에 모듈형 출제에 넣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설명이 좀 있는데 적재적소는 당연히 알아서 잘 넣어라. 근데 여기서 알아서가 아니라 잘 넣는데 팀의 효율성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능력이나 성격 등을 고려해서 적합하게 배치해라. 그리고 능력주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부여하고, 여기 보면 이제 요거죠. 보상. 잘했으면 보상을 좀 하자. 그리고 균형주의는 능력주의와 어떻게 보면 좀 충돌이 있을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서로 견제하는 것들이 다 동시에 있어야겠죠. 균형은 평등하게 좀, 적재적소가 여기 있는데 또 적재적소가 나오네요. 평등한 적재적소. 즉 전체의 적재적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근데 중복돼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이 좀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해 보이거나 좀 판단이 안 된다 하면, 여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고민하거나 아니면 가이드북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좀 검토하지 않겠다면 외워주면 됩니다. 이런 요소가 있다. 배치 유형, 양적 배치, 질적 배치. 이거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까지 마쳤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요 다음 파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